아침에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냥 대충 먹거나 아예 건너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습관이 되다 보니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한 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건강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 혈당 조절, 그리고 하루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몸은 금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힘이 없고 오전 내내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그 습관이 쌓이면 몇 년 뒤 건강 상태를 크게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오이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오이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준비도 간단하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그냥 반찬이나 장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침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소화와 혈당, 그리고 몸의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이나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는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본인의 아침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충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는 아예 건너뛰고 계시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건강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을 자주 거릅니다. 저는 아침에 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아침에 오이가 좋은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데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오이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분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이미 약간 건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이를 드시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수분이 보충됩니다.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신 어르신들께는 이런 부드러운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이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무거운 음식은 아침에 드시면 위장이 놀라면서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는 그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화 과정을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소화가 약해진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능력과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오이처럼 가볍고 수분이 많은 식품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됩니다. 또한 오이는 아침에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갑자기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안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면 오이는 아침에 엔진을 천천히 예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 갑자기 강하게 시동을 걸면 무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는 분들께는 오이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두 조각이라도 드시면서 위장을 깨워주면 그 이후 식사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침에 무엇을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오이는 그 시작을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많이 드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한 실수는 공복에 오이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싫어서 오이만 몇 조각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고 좋아 보이지만 위장 입장에서는 충분한 영양 자극이 없어 오히려 기능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약한 분들은 속이 더 허전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차갑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오이를 그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의 위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의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오이가 가볍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상태와 시간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오이는 좋은 재료이지만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좋은 약도 복용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이를 드실 때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고 단독으로만 드시지 말고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오이의 장점을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같은 오이를 드셔도 몸이 느끼는 변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이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오이는 가볍고 수분이 많지만 단백질과 에너지는 부족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이만 드시면 금방 배가 꺼지고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달걀을 함께 드시면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 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근육 감소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오이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오이의 수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절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과 함께 드시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 1개와 오이 몇 조각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조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어렵고 번거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조합이 꾸준히 실천하기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도 아침마다 빵이나 달콤한 음식을 드시다가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로 속이 훨씬 편해지고 오전에 힘이 덜 빠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선생님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이와 달걀의 조합은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영양은 채워주는 균형 잡힌 아침 식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오이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기능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쉽게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장을 자극하기보다 편안하게 도와주는 식습관입니다. 오이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위에서부터 장까지 부담 없이 음식이 이동하면서 소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데 아침에는 이것이 오히려 속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복부가 차가워지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는 바로 드시기보다는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차갑지 않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는 너무 단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많은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이 적은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요거트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따로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장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을 차갑게 만들지 않으면서 장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이와 요거트의 조합은 이런 균형을 잘 맞춰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이와 곡물을 함께 드시는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가볍고 수분이 많지만 에너지를 오래 유지해주는 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이만 드시면 금방 허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곡물을 함께 드시면 부족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이나 달콤한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전에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와 곡물을 함께 드시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이는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곡물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균형 잡힌 아침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부담 없는 식사이면서도 안정적인 구성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소량으로 드시면서 오이를 함께 곁들이거나 간단한 오트밀에 오이를 추가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너무 정제된 곡물보다는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곡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속도가 더 완만해지고 혈당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아침 식사를 바꾸신 뒤에 오전에 피로감이 줄고 몸이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침에 급하게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이와 곡물의 조합은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오이와 가벼운 과일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서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과일은 자연스러운 단맛과 함께 비타민을 공급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아침에 몸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속이 답답하거나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거운 음식보다 가볍고 신선한 조합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과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몸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 동안 쌓인 부담을 가볍게 풀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 중요합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이와 함께 적당한 양으로 드셔야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고 과일도 작은 크기로 잘라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씹는 과정도 편안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께는 이 조합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속이 불편해서 식사를 잘 못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에는 훨씬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이와 가벼운 과일의 조합은 그런 균형을 만들어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께 이 아침 식사 방법이 더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좋은 방법이지만 특히 몇 가지 경우에 더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음식이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께는 가볍고 부담이 적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오이를 기본으로 한 아침 식사는 위장을 편안하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답답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거운 음식보다 부드럽게 소화를 도와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자극이 적어서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은 분들이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오이와 같은 가벼운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면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량이 적은 분들도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활동이 적으면 소화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천천히 공급하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오이를 중심으로 한 식사는 이런 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이처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식품이 좋은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점차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담을 줄이고 천천히 적응시키는 방식이 결국 가장 오래 유지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실천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식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가 아침에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분들께 같은 방식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먼저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거나 공복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오이를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오이가 들어가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이를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이나 곡물과 같이 드시면 위장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가 자주 차가워지는 분들입니다. 손발이 차고 아침에 특히 속이 냉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가운 오이를 그대로 드시면 복부가 더 차가워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이를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위장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범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오이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차갑게 많이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양을 줄이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도록 조정한 뒤에는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도 방법을 조금만 조정하면 오이를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음식을 드시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난 직후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난 후에 약간의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몸이 조금씩 깨어난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깨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너무 공복 상태에서 바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밤 동안 위장은 비어있는 상태가 길게 유지됩니다. 이때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놀라면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소화 준비를 도와줍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이를 포함한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속이 더 편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너무 늦게까지 아침 식사를 미루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후에 식사를 하실 때 과하게 드시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 안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는 아침은 서두르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몸을 깨운 후에 식사를 하시면 같은 음식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와 함께 언제 먹느냐입니다. 오이를 드시는 것도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드시기보다는 물을 먼저 한 잔 드시고 잠시 몸을 깨운 뒤에 식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7세 남성으로 오랜 기간 아침 식사를 대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빵이나 달콤한 음료로 간단히 때우거나 아예 아침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본인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오전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입맛이 없고 식사를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식사를 더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선생님께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오이를 중심으로 하되 달걀이나 곡물과 함께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드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속이 훨씬 편해졌고 식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침을 거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는 오전에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안정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힘이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유지하신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식사라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방법의 변화입니다. 같은 오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처럼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면서 편안한 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오이는 가볍고 부담이 적어 좋은 선택이지만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 건강 전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다릅니다. 오이를 조금 더 현명하게 먹는 것, 단백질이나 요거트나 곡물과 함께 곁들이는 것, 이 정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 식사 후 금방 피곤해지셨던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바꾸시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이를 계란과 함께 먹어보겠다. 나는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바꾸겠다. 나는 소화를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도 몸을 아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